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윌비스 변리사 학원에서 상표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슬기 변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56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4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차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네, 2차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표법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1차에서는 10개 문제만을 풀이하게 되지만 2차에서는 또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그런 1차에서 2차까지 여러분들의 상표법을 좀 전반적으로 책임져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종합반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사실 1차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단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각 과목들에 대해서 개념들을 이해하고 열심히 개념을 다지면서 익히신 다음에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 풀이죠. 그래서 문제 풀이를 열심히 연습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 풀이를 할지에 대해서도 연습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험 전에 각 과목별로 1회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네, 시험에 임하시면 사실 1차 합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각 과목별로 네, 굉장히 지금 환공포증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과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민법 과목 같은 경우에도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어떻게 보면 일반 대학교 법학과에서 민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사실 민법 총칙만 거의 한 학기를 배우고요. 물권법 한 학기 배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채권 촉칙, 뭐 채권 가칙도 다 한 학기씩 배우는 총 2년의 커리큘럼의 과정인데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민법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거기다가 물화생지까지 굉장히 양이 많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각 과목별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과목들에 대한 핸들링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종합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까 이제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커리큘럼을 쭉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모든 과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쭉 진도를 따라가면서 많은 과목들을 핸들링하고 또 정리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종합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많은 과목 파트 중에 상표법을 맡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표법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상표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 상표법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개념들을 좀 이해하고 정리하는 그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 개념들을 완벽히 다질 수 있도록 네, 개념 다지기 시간으로서 중급 강의에서 좀 그런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이 1차 시험에서의 상표법은 객관식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함정에 빠져봐야 됩니다. 이 개념들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이해한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고 네, 그 다음 이제 실전 연습으로서 실제 시간 내에 내가 문제풀이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이할지를 연습하는 시간을 네, 12월 1월에 가지시고 최종 마무리로서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이 상표법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회독하시면서 아 맞아 이런 개념 있었지 이런 거 문제로 나왔었지 내가 이런 부분 어려워했었지 이렇게 스스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에 더해서 1차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념 이해, 이 정리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시험에서 이 상표법 문제는 법조문에 기반해서 출제가 되면서도 플러스로 다양한 판례를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특허와 이 디자인 보호법과는 다르게 상표법의 경우에는 이 법조문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판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리들이 확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법조문과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이제 개념 이해 정리 강의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때 당연히 이렇게 개념만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한 개념들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기출 포인트들을 같이 정리를 해드리면서 네, 구체적으로 이 판례가 설치한 법리나 해석 그리고 이 판례와 관련된 취지를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 사용하는 이 판례 자료를 좀 간략히 가지고 와봤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차 상표법에서의 판례도 중요하지만 더더욱이 2차에서는
이 판례에 기반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 이해를 완벽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조금 이렇게 2차 수업을 진행하면서 봐온 결과 1차에서 이 지문만으로 여러분들이 OX를 판별해서 상표법을 좀 얕게 공부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2차 와서 굉장히 많이 헤매세요. 이 상표법 자체에 대한 뭔가 그 각 판례에 대한 이해 자체를 좀 못한 상태로 그냥 지문의 OX만 판별을 연습하시다가 오신 경우에 특히나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종합반을 통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차 공부를 하시는 만큼 그에 더해서 좀 상표법을 공부하실 때는 1차뿐만 아니라 내가 2차에서도 수월하게 상표법을 이해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판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때 이 판례 자료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상표법 문제에서 OX 판별이 되는 부분을 실선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 판례 자체의 사실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사안과 관련된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이 판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 상표법 안에 수많은 판례들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급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서서 5월, 6월 동안 열심히 이 상표법의 개념을 다지고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월쯤이 되면 다른 과목들을 막 공부하다 보면 상표법이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잊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급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짧은 기간 동안 상표법 전반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면서요. 이때 플러스로는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면서 2차 시험에도 함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급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종 기출 문제들을 확실하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급 강의에서 사용되어 있었던 교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상표법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도 그 안에 기출 표시들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자주 기출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기출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을 응용해서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지문 자체를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지문에서 활용되었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응용이 되어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중급 강의에서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문제풀이 실전 연습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잘 정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문을 보았을 때 OX를 판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상표법의 박사가 되었다고 해도 문제풀이를 잘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합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면서 이 기본 이론의 개념이 적용된 문제들을 풀이하시면서 실전 감각을 완벽히 익히는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때 이 문제풀이 강의 중에서 실전 연습 모의고사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도별로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으면서도 전범위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상표법 전체의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차 시험을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 각 과목들의 양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이 과목들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진도별로 쭉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전혀 새로운 내용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걸 도움드리기 위해서 진도별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도 전범위로 계속 상표법을 함께 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전체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강의고요. 이때 단순히 문제풀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풀이에서 적용되었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서 이 개념과 연결해서 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여러분들께 함께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쭉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후에 시험 직전인 12월, 1월이 되면 최종 마무리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전날 이 방대한 양을 1회독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자료를 정리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기본 강의에서 함께 보았던 교재를 중심으로 정리한 그 최종 마무리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함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때 기출된 지문은 완벽히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미기출된 내용이지만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요. 그 사이에 더해서 이 12월까지의 시간 동안 이제 선고되는 최신 판례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고요. 그 최신 판례 내용뿐만 아니라 최신 개정법 내용은 특히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하는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 강의에서 활용되었던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 강의 교재를 제 기본서를 따라서 수업을
수업 들으신 분이라면 한눈에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최종 마무리 강의 자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종합반 커리큘럼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가 돼서 여러분들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 제가 3시부터는 이제 다른 수업이 있어서 오늘은 함께 상담을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리님께 따로 요청을 하셔서 저에게 상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담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법을 강의하고 있는 남솔립 변리사입니다. 네, 오늘 종합반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1차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는 이 공부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려면은 어떤 식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슬기 변리사와 마찬가지로 56회 변리사를 합격하고 4년째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특허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특허법은 요 4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점이 되는 게 이 조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특허법과 이제 실용신안법 2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허법은 232조까지 이루어져 있고 실용신안법은 5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문에서 이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 조문의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판례랑 이제 심사 기준과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그런 기타 법에 따라서 이 조문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1차에 합격하기 위해서 문제를 20문제잖아요. 20문제를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 다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조문의 232조까지의 조문, 그리고 52조의 조문, 그리고 심사 기준, 거의 2000페이지에 달하는 심사 기준, 그리고 판례만 해도 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 판례,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의 그 세세한 그 각 호에 따른 그 내용들 다 알고 계시면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합격하려면 여러분은 특허법만 1년 내내 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시려면은 이제 요거 암기하고 나면 요거 까먹고, 저거 암기하면 요거 까먹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강사가 해줘야 될 내용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만 알려드리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조문은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출 지문이 있고요. 미기출 지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사 기준도 기출이 된 심사 기준이 있고 미기출 심사 기준도 있고요. 판례도 기출과 미기출이 있고요. 시행령, 시행규칙도 기출과 미기출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자, 조문에서는 미기출, 기출된 조문 같이 보셔야 됩니다. 기출된 조문이 다수 출제가 되긴 하나 이번 이제 시험과 같이 미기출된 조문도 한 번씩 나오게 돼요. 그리고 판례는 마찬가지로 기출된 판례가 있고 미기출된 판례가 있는데 이것도 판례는 최신 판례를 포함해서 다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요 2개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심사 기준과 이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들은 기출된 부분만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기준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여러분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사 미기출된 문제가 지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답을 고르실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감히 여기서 미기출된 부분은 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버리고 가고, 여러분은 1차를 합격하시는 거잖아요. 1차 합격이 목표입니다. 우리 최종 목표는 2차예요. 1차는 중간 다리일 뿐이에요. 중간에 거쳐가야 될 과정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딱 20문제만 맞출 정도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어떠한 경우도 내가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다라고 공부하려면은 이 20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 공부량보다 거의 2배, 3배 정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은 합격하실 수가 없어요. 특허법만으로 우리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 요건 저희 300문제 중에 20문제에 해당할, 이제 8개의 과목 중에 다 하나의 과목에 불과해요. 20문제에 불과하고, 총 이제 120문제 중에 20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정도의 우리가 노력만 쓰고도 붙어야겠죠. 그래서 저의 그 강의의 목표는 20문제만 맞추자라는 이제 형태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기출, 기출을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철저하게 이 현재 23개년, 이제 올해까지 해서 24개년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그걸 위주로 이제 책을 기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이거는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조문이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는지,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기본 교재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선 단순 이제 이해를 중점으로 두고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이해를 쉽도록 이제 기본 교재를 구성을 하고 표와 이제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에 좀 중점을 둬서 여기 이해 위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연습 과정,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풀이랑 이제 중급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문을 통한 최종 정리 과정이 있는데 제 책은 이제 기본 연습, 중급, 조문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습은 이제 객관식 문제집입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집에서는 조문과 단문과 사례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조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지문과 미기출 지문 다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조문형으로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멍을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암기를 돕기 위해서 그런 조문형 문제를 구성을 했고, 단문형 문제는 기출된 지문 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다 단원별로 다 쪼개가지고 다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출제되지 않았던 조문이나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 그리고 최신 판례 정도만 약간의 지문 몇 개만 더 추가해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는 이제 기출되었던 사례형 문제랑 마찬가지로 기출되진 않았지만은 충분히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만 제가 더 추가를 해놨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객관식 문제만 풀고도 여러분이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객관식 문제집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급 강의는 이제 이런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 연습부터는 이제 암기가 시작되는 과정이에요. 자, 암기를 하려면 그럼 뭘 해야겠죠? 중요한 부분을 잘 추려야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출이 된 게 뭐고 미기출이 된 게 뭔데 기출 지문 중에서 뭘 정확히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 미기출이 됐지만 이런 조문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리기 위해서 이제 중급 교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만 딱 기재했습니다. 이것도 다 기출된 거 위주로 기출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장담 드리는데 1차 교재 중에서 가장 최소한의 분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이고요. 이런 최소한의 분량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다 되셨다라는 가정하에 조문만 필요한 내용은 조문만 기재를 했고요. 판례와 조문과 어떤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다 그것만 이제 더 추가해가지고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출 문제가 모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어 기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복돼서 다 제가 표기를 했어요. 왜? 반복돼서 기출된다는 거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 내용은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하게 보시고 미기출된 부분은 그걸 다 이해하시고 다 암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되도록 제가 중요도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개정법이나 이런 미기출 판례 등도 당연히 추가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중급 강의에서 좀 더 추가로 들어갈 부분은 우리가 이 암기를 다 한다는 가정하에 이건 추가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특허법의 어떤 이해를 조금 더 심화시키고 여러분이 2차를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학설 등을 조금씩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이런 조문이 있고 이런 판례가 있지만 이 조문과 판례가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학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학설 부분이 왜 나오는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시나리오 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급 교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조문집은 이제 특허법이랑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제 포함해서 PCT나 이런 어떤 모든 조문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 조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기출 여부를 다 표시를 했습니다. 조문에서도 해당 조문의 어떤 기출이 언제 됐는지, 몇 년도에 됐는지, 몇 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기를 했고 그리고 조문 외에도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결국엔 조문과 판례 위주인 거잖아요. 기출 시행령이나 아니면 심사 기준 기출된 것만 보면 되고 판례를 해당 조문의 판례를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기출된 거랑 최신 판례 위주로만 적어놨고요. 대신에 여기서는 기출될 때 이 판례가 조금씩 변형이 돼서 기출이 돼요. 판결 요지에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이제 나오는 경우보다는 조금씩 의미는 같지만 조금씩 변형해서 표현만 달리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런 판례가 이렇게 표현이 달리해서 나왔다. 조문이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기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OX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만약에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옳은 지문으로 바꿔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이해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다 됐고 이걸 통해 중급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심화 이해를 하고 암기도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1차 시험에 들어가실 때 요거만 보셔도 합격하시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냐 보시면은 중급 강의 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기출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별표로 해서 0322 이렇게 해서 03년도에도 이 지문이 출제가 됐고 22년도에도 이 지문이 출제가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기출 표시 한번 보세요. 기출 한번 표시 보시면은 지금 승계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04, 06, 08, 12, 17, 19, 22 다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내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올해도 나올 수 있고 내년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틀리시면 안 되죠. 이제는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그리고 기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별표 쳐놓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지문이다. 그래서 최신 판례고 이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별표 표시는 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시면은 이제 기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 다 한 번씩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암기하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미기출된 부분 중에서 중요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 연습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문을 그대로 표기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그 진도별로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진도별로 필요한 조문의 내용만 다 기재를 해놨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암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조문의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조문도 변형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선택적으로 조문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빼놓거나 아니면 거기에 다른 내용을 아예 집어넣거나 아니면 해야 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변형이 되고 있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제가 이제 구멍을 이제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단문형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제가 분리를 해가지고 OX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기출 지문 위주로 다 표기를 해놨고요. 보시면 여기서도 기출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기출이 되었다. 이렇게 제 이제 객관식 문제의 특징은 1, 2, 3, 4, 5를 다 주고서 그 중에서 답을 적어라가 아니고요. 해당 지문에 대해서 OX를 판단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 2, 3, 4, 5번의 어떤 지문을 주고서 그 중에서 답을 고르는 거는 결국에는 해당 각각의 지문에 OX를 판단하는 걸로 기결이 돼요. 그래서 해당 지문에 OX만 판단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1, 2, 3, 4, 5가 다 있으면은 그 OX를 판단할 때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O인지 X인지 헷갈릴 때 확실하게 O다라고 하면 그걸 다 이제 배제할 수 있으니까 더 쉬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지문 하나 가지고 OX를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럼 모든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례형 문제는 이렇게 하나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사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OX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조문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추가 납부와 관련한 81조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게 언제 뭐 관련한 내용이 기출이 되었다라고 관련 내용만 딱 기출 표시를 했고요. 밑줄 쳐가지고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은 여기가 판례 내용입니다. 이게 판례 내용인데 이것도 다 이제 기출되었던 판례와 최신 판례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건 다 O예요. 다 O인 문제들, O인 지문들만 제가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시더라도 1차 이번에 시험 준비하시는데 문제는 충분히 없었고 이번에 저도 복기를 해봤지만 요것만으로 충분히 다 11문제 이상 맞출 수 있었던 이의 신청이 들어갈 만한 내용 제외하고는 이제 다 맞출 수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지문들이 막 나와요. 새로운 뭐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새로운 지문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들은 몰라도 다 풀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몰라도 다른 게 너무나 확실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게 정말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었으면은 답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보시면은 이제 기본 객관식 중급 판례 최종 정리 순으로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급 강의는 먼저 이제 기본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생략하시고 중급 강의로 먼저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을 위한 추가적으로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중급 강의 이미 제가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상반기에도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케줄은 이제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요 판례는 제가 소개는 안 드렸지만 판례집도 있습니다. 판례집도 있지만 제가 1차용으로 다시 한번 조금 수정해가지고 요거는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왜냐면 1차에서는 2차는 이 판례의 어떤 사실관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차의 판례는 그 판결 요지만 아시면 돼요. 판결 요지 중에서도 예를 들어 판결 요지가 뭐 7줄, 8줄 있다. 그 아래에 있는 2줄, 3줄만 아시면은 판례는 충분히 커버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기본 강의를 통해서 판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요 판례 강의는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더 짚어드리면서 더 판례를 깊게 파는 강의거든요. 요거는 1차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적인 사항이고 2차를 좀 더 깊게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판례 강의까지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이나 중급 혹은 기본 플러스 중급의 객관식 최종 정리까지 들으시면은 1차 특허법 대비하시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따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셔가지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물리를 담당하는 엄기범이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 제가 변리사 강의를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 1차 시험 얘기가, 그러니까 물리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비하자. 그 정도를 좀 두 번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저는 대학 물리를 계속 강의해 왔는데 예전에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시험이 있었고 작년에 없어졌지만 피트가 있었고 그 시험에 물리를 이제 강의를 하고 지금은 김영편입에서 연고대 물리라는 편입시험이 있어요. 그거랑 윌비스 변리사에서 물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등학교는 수업을 하지 않고 대학 물리만 계속 해왔는데 변리사 이렇게 예전에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한번 도전했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어떻게든 해보니까 됐는데 2차에서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일찍 그만두기도 했는데 아마 지금은 이렇게 다시 학원에 와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되게 부럽기도 해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 기회가 많다는 거고 저는 어떻게든 현실에 떠밀려서 그냥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한편으로 되게 부럽기도 합니다. 다들 합격하길 제가 크게 계속 기원 드릴게요. 그리고 제 강의의 스타일이나 중점은 그 변리사 시험에 맞는 강의만 할 거예요. 이따가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해에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기출 스타일을 벗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스타일을 찾아보면 그 기출 문제 중에 8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한 2개 정도가 짱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강의를 하지 않고 변리사 요구하는 강의만 딱 할 거예요. 그리고 물리는 약간 법과목과 공부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만큼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어라는 어떤 아까 변호사님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뭐 조문을 안다, 뭐 안다 하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리는 그런 게 없어요. 자연과학 중에 물리가 대표적으로 뭐 대학 물리에서 2권의 책을 내가 완벽하게 다 알아도 10문제 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해도 문제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이론 부분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하면 절대 안 되고 이론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 때는 오픈북으로 하는 거예요. 다 펴놓고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끌어다 쓰는지 그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응용하는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최신 기출 표긴 한데 그냥 매번 똑같이 나오는구나. 이거 예전에 보니까 변리사 시험이 한동안 어렵다가 책을 좀 쉬워졌다가 갑자기 작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올해죠, 올해. 2월 지난주에. 근데 어렵다고 느끼는 게
몇 개의 문제가 약간 어려운 계산을 요구하거나 약간 번잡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지,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내용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뭐 새로운 게 나오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표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역학, 유체역학, 뭐 단원도 비슷하고 거기 물어보는 내용도 비슷해요. 뭐 두 물체가 충돌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 문제가 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20 몇 년 동안 변리사가 쌓여 있지만 문제가 충돌 문제가 열 몇 개가 된다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위주로 강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야, 지금 수업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풀지 못할까? 그거는 이해한 상태에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물리에서 고득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 10개니까 다 맞으면 고득점일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기출의 경향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만 달달달 풀면 한 8개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개 맞출 수 있다는 거고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적어도 이 정도 공부하면 8개가 맞추겠다. 나머지 2개 정도가 약간 짱돌스러운 문제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내가 10개를 다 맞는다 그런 전략이 아니라 최소한 8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하면 우리 좋은 뭐 2개 더 맞추는 거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시험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물리에 대한 베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거의 더 많고, 여기 대부분 이제 이공대생도 많겠지만, 제가 다른 쪽에서 강의하다 보면, 이 기계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인데도 불구하고 물리를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하지 않았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들었지만 문제를 내보면 그냥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나는 물리 해본 적이 없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고 1년 동안 이제 실력을 쌓아서 적어도 8개 이상씩 맞추는 그런 방법을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법은 이제 그거예요. 이 법과목과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용을 다 안다 해서 절대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응용을 잘해야 되는데 응용하는 방법이 뭐지? 그건 혼자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이론 강의할 때는 그냥 여러분을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트랙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할 때 암기하면 안 돼요. 그냥 저런 트랙을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거나 문제를 풀 때는 교재가 제가 2권을 쓸 텐데 강의용 교재가 있고 연습 문제가 딸린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를 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상황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걸 스스로 하지 않으면 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론 과정에 할 때 하고, 오픈북 이건 뭐냐면 제가 매주 시험 볼 텐데 시험을 봐도 이제 여기 학원 다니면 다음 주에 이제 또 만날 때 시험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도 계속 오픈북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암기가 요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암기하지 않고 내가 이해한 바탕에서 어떤 식으로 써서 문제가 풀리는지 그걸 연습을 계속 하는 게 필요하고, 물론 나중에는 최종은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무리하게 처음부터 암기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암기가 되게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뭐 말이 많긴 한데, 여기 3, 4월 때는 기본 강의를 해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기출의 한 8개 정도를 커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 정도의 내용이 담긴 게 이게 기본 강의고, 여기 중급 강의라 되어 있는 7, 8월 과정은 이거는 나머지 2개가 포함된 전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을 잘 이수하고 공부하면 8개를 맞춘다가 아니라 적어도 8개를 맞출 수 있는 그 내용은 내가 연습했구나. 그거고, 앞으로 이제 뒤에 보면 중급에서도 반복이 되고, 문제풀이는 전체 과정 할 거고, 요 파일하고 연습이고, 이렇게. 그래서 요 이론 강의가 기본 강의랑 중급 강의가 있는데, 일단 철저하게 이론 중심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는 그때 한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열심히 연습할 텐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할 때는 최대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그냥 내가 이해한 게 어떻게 정리가 돼서 암기가 돼서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면 그 물리가 암기가 좀 처음엔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하는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현장에서는 이제 수업이 끝나서 질문을 통해서 그걸 채우면 제일 좋은데 집에서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듣다 보면 이게 자꾸 스탑을 눌러요. 이렇게. 모든 게 그럴 거예요.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스탑을 딱 눌러서 이해하려고 해요, 본인이. 그러다 보면 1시간 강의가 2시간, 3시간 돼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물리 연습 방법, 공부 방법이 현장에 나와서 그냥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지나가면 수업이 없어진다. 그런 마음이 제일 좋고, 그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남아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배웠던 그날 끝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내일 가서 공부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계속 학원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질문을 통해서 계속 채우고 저랑 계속 만나려고 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맞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저는 계속 수업, 어떤 수업 하든 계속 시험 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물리는 특히나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에 대해서 방향을 아,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판단이 결과를 봐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이번 주에 딱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보면 성적 통계가 나올 텐데 그거 보고 아,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했더니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긴 되게 어렵지?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하나 기억할 것은 그 물리를 공부할 때 절대 법과목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최대한 계속 보면서 오픈북으로 계속 이해하고 연습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희입니다. 뭐 얼굴을 아는 분도 있는 것도 같고 이제 정말 처음 변리사 시험이라는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고 그냥 기웃기웃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저는 변리사 학원에서 강의를 한 지가 올해가 23년째입니다. 2000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이곳의 고인돌이인 것 같고요. 삼엽충인가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초창기로부터 계속 일타 강사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엄기범 물리 교수님은 그 연대 고대 편입학원에서 압도적인 일타 강사세요. 레벨이 거의 비슷한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그 유명세를 또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라고 저 역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니까 난 앞으로도 굉장히 잘할 거야 라기보다는 매 해마다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라고 하면 제가 다시 반성해야 될 거고 매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쨌든 이게 자격 시험이면서 뭐 일종의 고시공부 같은 거잖아요. 그 자격 시험이나 고시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붙으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붙는 거예요. 빨리 붙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언젠가 하면 되겠지 안 돼요. 그냥 막 그 10바퀴 뛰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100m 확 달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걸 세계 신기록 내시라는 거 아니고 100점 맞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합격할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근데 간당간당하게 공부하면 내내 불안하죠. 대신 수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운이어야죠. 근데 1차는 어차피 수석도 의미 없고 그죠? 그렇다면 너끈히 합격할 만큼 여유 있게 공부는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이라는 툴은 이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특출나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도 필요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름길을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또 변리사님들도 계시고 강사님들도 우리 시험에 최적화된 문제 유형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많은 걸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그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압축해서 최선의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돈도 좀 들고 시간도 들겠지만 그 시간을 오히려 압축하는 방법이 되는 게 학원 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학원 강의 뭐 아까 전에 뭐 처음에 우리 김태훈 대리님께서 뭐 종합반 설명도 해주셨는데 뭐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개가 있겠죠. 뭐 종합반 이용을 하든지 단과로 내가 원하는 강사님 강의 듣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종합반을 들으면 전반적으로 좀 그냥 커리큘럼 따라가면 되니까 좀 편하다. 그리고 좀 싸다. 좋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다면 거기서 종합반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라는 그 어떤 뭐 이렇게 고르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딱 틀에 맞춰져 있는 거 싫어. 나는 내 원하는 강사님 아무나 학원에나 다 들을 거야 하시는 분도 단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만약에 종합반을 고르신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우리 냉정하게 물화생지, 특허, 산재법, 아니 그 산재법 그 세 과목, 네 과목, 그다음 뭐 민법까지 다 감안했을 때 제일 한 과목 자체로 중요한 과목은 뭐죠? 당연히 민법이죠. 하나가 100점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가장 중요한 과목이 어느 강사님이 가장 유명하고 잘 가르치시는지를 봐야 종합반을 고르는데 딱 결정이 되겠죠. 그죠? 아마 다 아실 텐데 저희 학원의 그 김동진 교수님이 민법에서는 압도적인 일타 강사님이신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뭐 저는 배워본 적은 없지만 학생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떤 메인 과목을 딱 타겟을 놓고 나머지 특히 산재법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 친한 수강생분들이 계신데 보면 이제 막 입문하신 분이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신 분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 3년에서 한 7년 사이쯤 되신 분, 강의도 좀 하셨고 현재 어떤 이런 경향성도 놓치지 않는 흐름을 딱 잡고 계신 분들이 이게 적중률도 좋고 뭔가 강의에 이런 맥을 잘 짚으시더라라는 그런 식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전에 남솔리 변리사님, 이슬기 변리사님이 떠오르는 신예가 아니실까라고 사실은 좀 응원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는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좀 이따 좀 지구과학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자연과학이 좀 되게 시끄러웠죠. 물리도 막 많이 어려웠다, 화학도 어려웠다, 막 자연 과락의 길로 가는 것이냐, 이제 막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로 딱 확실하게 과락을 안 맞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점수를 딱 메이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목으로 세팅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제 그 집중할 과목을 물화생지 중에서. 더불어서 뭐 단과를 듣는다고 하면 이제 원하는 강사님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지구과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구과학에 있어서 그 가끔 막 인터넷 같은 거 저도 이제 가끔 보거든요. 뭐 댓글은 안 달지만은 뭐 지구과학은 그냥 아무나 들어도 돼. 그냥 뭐 외우면 돼.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무나 들어도 돼요. 그런데 다만 전제가 있어요. 시간이 무제한이라면. 시간이 무제한이고 아는 대로 다 푸세요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나 들어도 돼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좀 했던 걸로 떠듬떠듬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외우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간에 제한이 있죠. 그죠? 60분 밖에 없는 가운데 4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어요. 제발 지구과학부터 풀으라고. 지구과학 강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 지구과학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구과학은 그 안에 4개 큰 학문이 들어있어요. 천문, 지질, 대기, 해양. 그래서 하나하나가 별대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과목으로 모아냈기 때문에 깊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러니까 관련 교수님이 두 분 만약에 지질 교수님, 천문 교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자기 전공 과목에서 한두 문제 어렵게 내고 나머지는 그 전공에서도 좀 일반 교양으로 내고 그 밖에 자기 전공이 아닌 해양이나 대기에서는 역시 일반 교양으로 내고 이러니까 어렵게 나오는 문자 개수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 지구과학이 제일 할만하다 하는 이유가 어차피 해야 쉬워요. 그냥 쉽지 않아요. 해야 쉬운데 하면 한 대비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에서 아쉽게도 9개 혹은 10개를 확실히 확보해 놓지 않으면 자연과학은 과락입니다. 그만큼 지구과학은 무조건 시간을 쓰셔야만 해요. 그런 면에서 또 저도 열심히 물론 매년마다 애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신경 쓰여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나는 물리 그냥 뭐 대강 풀만 하던데 했는데 올해처럼 이상한 짱돌 문제가 나오면 이제 큰 돌에 부딪히면서 이제 그 실제로 제 친한 수강생분이 이번에 시험을 보셨는데 보고 나왔는데 자기 친구가 물리부터 풀어갖고 폭망했다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 모자르거든요. 지구과학부터 자기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구과학부터 풀었고
이제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지구과학을 먼저 푼다. 그리고 시간을 들일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또 결과로서의 효율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서 이게 제 강의의 어떤 특징이라면 빨리 떠오르게 하는 거. 지구과학 외우면 돼요. 근데 외우는 거 사실 지질이나 뭐 이런 거 몇 개밖에 없고, 지구과학 사실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과 잘 연결만 시키면 외울 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제가 여기 이게 나눠드린 거 있죠? 막 잔뜩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한 장 넘겨보시면 대신 죄송한데 물 좀 주시겠어요? 갑자기 긴장했나 봐요. 목이 마르네요. 여기 바로 여기 왼쪽 페이지 넘겨서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23년 고맙습니다. 23년 강의하는 동안 매번 강의 평가를 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마음대로 적어놓은 광고용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수강생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추린 내용이에요. 공부 내용을 확실하게 줄여줬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남는 것 같다. 머리에 남길 내용이. 나머지 그냥 다 저절로 떠오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전체를 이해하면서 문제 적용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이해시킨 다음 끝 이해하세요가 아니라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만 바로바로 번뜩 떠오르게 할 수 있는지, 문제는 어떤 부분을 봐야만 풀 수 있는지 별도의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배웠던 분도 있고 안 배웠던 분들, 중학교 이후에 지구과학 건들지도 않았어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시험은 똑같은 레벨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반대로 지구과학 나 좀 해봤었는데 그냥 뭐 대강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함정에 빠지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업을 들을만 하실 수 있으려면 이해도 시켜드리면서 함정에 빠지는 것들을 잘 짚어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망라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아까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시험의 출제 경향들을 쭉 20년 넘게 해왔으니까 아마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제대로 이해해서 암기량은 대폭 줄이면서 빨리빨리 판단하게 하면서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제 수업의 목표이자 여러분이 인정해 주셨던 제 강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올해도 역시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 강의의 어떤 방식이라고 하면 기본 강의가 일단 있고요. 여기 제일 앞 페이지로 다시 와보시면 여기 강의 이제 날짜를 적어놨는데 간단해요. 기본 강의는 6월 달에 매 일요일마다 저는 몰아서 합니다. 강의를 4시간씩 보통들 하시잖아요. 일요일 날 내 타임 8시간 나오죠. 일요일 이러면은 16시간 강의하면 기본 교재가 제 교재가 끝날 거예요. 여기에는 실제로 기본 이론도 상세하게 적혀 있지만 특히 지구과학 우리 변리사 시험에 적합하게 수축 이완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아주 상세하게 풀어놓은 내용과 안 나오는 거 과감히 빼버린 거, 용감하죠? 그렇게 해놓은 게 있고, 그리고 문제가 원래 따로 문제집으로 처음에는 냈었던 내용을 포함해놨기 때문에 문제집을 사실 따로 사지 않아도 될 만큼 문제가 많다고들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책 여러 개 사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하나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 단원별 문제와,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기출 문제가 무려 95년도 거부터 지금 현재 올해 60회 시험이었잖아요. 32회 시험부터 기출 문제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해설까지 상세하게요. 그래서 책 하나로, 게다가 뭐 중간에 뭐 고난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그 밖에 레벨 업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뭐 자연과학 완전 전체 다 통틀었을 때 아마 완성도는 가장 높을 겁니다. 아마 오탈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강의를 하게 될 거고, 요 16시간 동안에 6월 달에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면 이게 이제 뭐 온라인으로 올라가거나 하겠죠. 그리고 이 기본 강의 이후에 다음 제 강의를 예전에 들으셨거나 혹은 자습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 강의 들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근데 뭔가 마무리 강의를 해야 되는 마무리 수업을 들어야겠는데 정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막 다른 과목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정신은 없고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마음은 바빠지고 연말 되면요. 그럴 때 이제 핵심 정리랑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 강의가 10월 달에 10월 달에 아마 말 정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말에 일요일 혹은 토요일 정도쯤에 하루 있을 텐데 하루에 3타임을 해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반에 끝나는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라고 하실 텐데 뭐 다들 사실 효율로서는 가장 뛰어난 강의라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강의고요. 이번에 그 친했다는 그 수강생분도 예전에 이제 시험을 한번 보셨고 2차 이제 안 되시고 나서 다시 시험을 보셨는데 얘로 자기가 뭐 옛날에 봤던 책으로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수업 들었더니 확 감이 올라서 시험 이번도 다 맞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강의가 있고 나머지 수업은 다 이렇게 2가지로만 진행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뭐 이제 뭐 모의고사를 이제 푼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번 수강생 그 시험 보셨던 분이 저한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있다고 왔는데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일단은 이제 10개 다 맞았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기분 좋다고 하셨던 거 하면서 그 자연과학 시험을 보기 전에 사람들이 잠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뒷시험 볼 거 이렇게 막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친해서 그러신 것이기도 할 텐데 어머 선생님 전부 선생님 수업만 듣나 봐요. 전부 선생님 책을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라고 이거 필기노트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칠판에다 필기하는 거를 제가 직접 펜으로 자색 분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칠판에 그린 걸 똑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왼쪽은 이제 여기다 오답노트처럼 뭐 이렇게 좀 애매한 문제 같은 거 있으면 문제는 여기 안 들어있으니까요. 붙여놓는다든지 각자 조금 더 참석해 놓을 내용 적으시라고 해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뭐 그려서 다 해놨기 때문에 필기 노트를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이걸 만들고 나서 필기를 내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막 고민하다가 질문을 하러 오셨는데 보니까 본인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거 갖고 계속 헤매고 계신 거예요.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특히 뭐 천구 같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어떤 선이 어떻게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잘못 그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그려놨으니까 칠판에 있는 거 그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쫓아오면서 이해하시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게 그런 도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전 변리사 전체 강사님들 거 통틀어서 강사가 직접 필기 노트를 만든 건 아마 이 책이 유일할 거예요. 이 지구과학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전부 다 이거 필기 노트를 꺼내두고 보고 있더라 쉬는 시간에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게 있었고 그 다음 다행스러운 거는 시험 문제 나온 문제 중에서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예가 그대로 지문에 나온 거예요. 문제지에. 그래서 너무 놀라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저만 잘해서가 아니라 그걸 떠올려 주신 그분도 감사하고 저의 목표는 딱 하나 시간을 줄인다. 그러니까 지구과학만 100점짜리 아니잖아요. 겨우 해봤자 25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25점을 획득하지 않으면 자연과학이 또랑에 빠져요. 그럼 시험은 그냥 떨어지는 거고 1년, 2년 계속 더 묵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최종 목표는 빨리 합격하게 한다. 그런 데 있어서는 지구과학은 작은 과목에 불과하지만 이 도구를 활용해서 자연과학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획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밟고 지나가셔야 한다. 라고 감히 조언드리고 싶고 그런 그 과정 중에 여러분한테 쓸모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매년 애쓰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이 시험 보시는데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얘기해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자연과학에 대한 것들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종합반을 들으시든 단과를 들으시든 강의를 그리고 또 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꼭 강의 들으세요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뭐다? 빨리 합격하는 거다. 거기에 있어서 강사님들의 강의는 나의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나무를 쓰러뜨리고 싶은데 이왕이면 도끼가 있고 뭐 드릴이 있으면 빨리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런 도구의 역할을 강사님들이 해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힘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자.
그리고 합격하자. 그런 데 있어서 효율을 최대한 감안하자. 그리고 뭐 그냥 마지막으로 첨가하자면 아마 작년에 제가 이제 지구과학 강의를 위비스에서 처음 하면서 그 기본 강의는 딱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그냥 제가 사비로 막 좀 이렇게 몸에 좋은 간식들을 좀 사가지고 와서 그냥 약간 이렇게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마침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이슬기 변리사님이랑 시간이 맞길래 변리사님도 초대를 해서 우리 이제 같이 간식을 먹으면서 또 저한테보다는 변리사님한테 궁금한 게 더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변리사님하고 또 자연과학 혹은 이후의 어떤 공부, 뭐 또 저제 수강생들하고 또 얘기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궁금했던 것들, 현재 좀 고민인 것들, 또 그중에도 종합반 듣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다과 자리를 가졌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올해에도 뭐 수강생들이 너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과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특히 그때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종합반 분들이 정말로 평가를 좋게 해주셨거든요. 대리님이 관리를 너무 세심하게 잘해주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뭐 각 학원마다 종합반들이 다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종합반 들으신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피드백이 잘 오고 개별 관리를 받고자 종합반을 신청한 건데 그런 면에서 되게 뭔가 이 효율을 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다고, 현재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가운데 한 3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잘해주고 계시구나. 그런 것도 저도 강사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죠. 잘 못해주고 있으면 여기 학원 이상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여러분이 뭐 또 생각이 있으시면 참여하셔서 여러 견해 주시면서 더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학원도 노력할 테니까 저 역시 그런 여러분들의 견해 하나하나 잘 받아서 더 여러분한테 결과로 기여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박준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